네, 한국 정부 인사에 대한 미국 정보기관의 도감청 의혹이 제기돼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동맹국을 감청한 미국 정부 기밀 문건이 유출된 것인데요. 김성한 전 외교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의 대화 등 우리 정부도 도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소셜미디어에 사진으로 찍혀 올라온 미국 정부 기밀 문건들 가운데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상황이 가장 많아 보입니다. 격전지의 최근 전황부터 서방의 무기 지원 세부 계획, 미사일 고갈 시점, 심지어 그간 위치가 거의 공개되지 않았던 미 항공모함과 잠수함들의 작전 계획 최신 정보까지 상세히 담겨 있습니다. 문건은 지난달 게임 관련 플랫폼 등에 올라와서 텔레그램과 트위터 등에 확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출 문건은 모두 100여 쪽으로 중앙정보국 CIA와 국가안보국 등 정보기관의 보고서를 미 합동참모본부가 취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건의 일부는 러시아 전사자수 등이 다른 여러 버전이 존재하고 일부는 1급 기밀 또는 외국과 공유하지 않는 기밀이라는 표시도 적혀 있는데 특히 한국 관련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내외 보도를 통해 이미 알려진 내용이긴 하지만 한 건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포탄 공급을 압박할 가능성에 대한 한국 관리들의 우려가 담겨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건에는 CIA가 작성한 보고서에 정보 출처가 전화나 전자메시지를 도청하는 데 쓰이는 신호정보 보고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 정보당국이 동맹들까지 도감청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문건 유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문건을 누가 왜 유출했는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미국이 동맹국 등 우방을 도감청했다는 정보를 흘려 이간질하려는 러시아 측의 연루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러시아 정부 혹은 친러시아 조직이 이번 유출 사건의 배후로 추정된다고 보도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미국의 도감청 의혹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달 말 국빈 방미를 앞두고 터지면서 미국 정부가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문건 유출에 대해 전면 조사에 착수한 미국 정부는 사건을 총체적으로 규명한 뒤 본격적인 수습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문건 내용의 진위를 떠나 미 정보기관의 보안이 뚫렸다는 사실에 매우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이달 말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앞두고 도감청 의혹이 터져나왔기 때문입니다. 미 당국이 국무부와 국방부 등을 중심으로 문건 유출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미 당국자는 한국 등 동맹국에 대한 도감청 의혹에 대한 질문에 답을 아꼈습니다. 국방부 부대변인은 소셜미디어에 게시된 문건과 관련한 보도를 인지하고 있고 사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법무부도 이번 사안과 관련해 국방부와 소통하고 있고 조사를 시작했다면서 더 이상의 언급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언론과 전문가들은 문건이 일부 조작됐을 수 있지만 사실에 기반한 정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악관과 국방부 등에 제출되는 중앙정보국 CIA의 세계 정보 리뷰 보고서와 형식이 유사하고 미 정보당국이 러시아의 내부 정보망에도 깊숙이 침투한 뚜렷한 정황 등이 담겨 있다는 판단입니다. That the U.S. government is treating this as if these were leaks. Leaks that were altered, as you pointed out, but which contain some genuine information. 뉴욕타임스는 미국이 동맹국에 대해 첩보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며 동맹국과 관계가 복잡해졌을 뿐 아니라 비밀 유지 능력에 대한 의구심도 자아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건에는 한국 외에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등도 첩보 대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정부는 일단 유출된 기밀의 규모와 내용, 유출 경로, 파장 등을 총체적으로 규명한 뒤 본격적인 수습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돌발 악재가 터진 상황, 이번엔 대통령실의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한미 동맹은 굳건하다면서도 과거의 전례와 또 다른 나라 사례를 검토하며 대응책을 살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돌발 악재임은 분명해 보이는데요. 대통령실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이 2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대통령실은 신중한 분위기 속에 감청 의혹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일단 의혹이 불거진 어제 조태용 신임 국가안보실장 주재 회의에서 대응 방안을 논의했고요. 윤 대통령도 관련 보고를 받고 잘 살펴보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 공식 입장은 제기된 문제에 대해 미국 측과 필요한 협의를 할 예정이다. 과거의 전례와 다른 나라 사례를 검토해 대응책을 한번 보겠다, 이 정도입니다.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먼저 미국과 소통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다만 이번 사안이 한미 동맹을 흔들 정도의 중대 사안은 아니라고 보는 인식이 뚜렷합니다. 복수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에 일정 부분 외교적 조치는 할 수 있겠지만 국익이 손상될 정도의 강력한 수준이 되진 않을 거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동맹을 몰래 들여다봤다는 건 불쾌하지만 정부의 정보 활동은 일상적이고 보편적이라는 언급도 했습니다. 우리도 90년대 미 해군 정보 분석관인 한국계 미국인 로버트 김을 통해 미국 기밀 정보를 받았고 지난 2011년엔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인도네시아 특사단 호텔방에 잠입해 논란이 된 적이 있다고 예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례와 달리 이번 사안은 신호정보인 시긴트, 즉 도감청을 통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여기에 사퇴하긴 했지만 우리나라 외교안보 사령탑이었던 김성한 전 안보실장을 대상으로 한 데다 정보 수집 장소도 미국 본토가 아닌 국내라는 점에서 동맹국으로서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여론은 들끓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오늘 월요일 윤 대통령은 공식 일정 없이 잠시 뒤 10시부터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12시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 회동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미국의 감청 의혹 대응책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네, 이번 도감청 의혹을 두고 국민의힘은 파장을 예의주시한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용산 이전 탓이라며 각을 세웠습니다. 네, 또 22대 총선을 1년 앞두고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도 오늘부터 본격 논의에 돌입합니다. 국회에 연결합니다. 황윤태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미국 정부의 도감청 의혹 관련 논란이 국내 정치권으로도 확산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보름가량 남기고 미국 정보기관의 한국 정부에 대한 도감청 정황이 담긴 외신 보도가 나오자 여당이 국민의힘은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진 않고 있지만 한일 정상회담 이후 지금까지 민주당의 대일 외교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야권 공세에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읽힙니다. 당내 비주류에선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SNS에서 동맹국 사이 도청과 감청은 용납될 수 없는데 우리 정부가 미국에 항의하고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도 용산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 있는 것 아니냐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국방위 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YTN과 통화에서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 보안 시스템이 노출돼 구멍이 난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국정원에 관련 내용을 문의한 결과 국정원도 도감청 여부를 알지 못했던 것을 파악하고 이와 관련해 따져 묻겠다는 방침입니다. 정보위와 국방위 소속 의원들은 잠시 뒤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문제를 따지기 위한 정보위원회와 국방위, 운영위 소집 등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네, 이제 내년도 총선 정확히 1년 남았는데요. 선거제를 논의하는 국회 전원위원회가 오늘 열린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 국회 전원위원회에서는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이 논의됩니다. 지난 2003년 이라크 파병 기간 연장 논의 이후 20년 만에 열리는 건데 4일 동안 집중 토론을 통해 선거제 개편 합의안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앞서 국회 정개특위는 3가지 개편안을 내놨는데요. 여야 모두 중대선거구제와 비례제 확대를 두고 입장이 첨예한 상황입니다. 여야 모두 국회의원 정수 확대는 어렵다는 입장이었는데 국민의힘은 의원 정수를 최소 30석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라 논의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총선 1년을 남기고 여야 지도부는 총선 승리를 위한 혁신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 공천 같은 괴담은 근거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어 공천 후보자들의 평소 언행을 포함해 강력범죄, 스토킹 범죄 같은 범죄 이력과 학교폭력 같은 자녀 문제까지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도 총선을 앞두고 당 쇄신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총선을 앞두고 당내 쇄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명계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싱크탱크인 연대와 공생은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윤석열 정권에 대한 비판과 동시에 당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황윤태입니다.